미국은요, 지난 1일 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하고 통화한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이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실컷 이야기를 했을 건데 백악관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는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그 대신에 한국 측이 말하지 않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 비핵화 목표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11번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미국 측이 한국 대통령 면전에서 CVID를 이야기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정가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기 서고 여성은 저기 서라니까 한국이 마치 사방지, 옛날에 이 80년대 초반에 유명한 에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암수 한 몸을 몸에 이렇게 신체적 특성으로 갖고 있던 조선시대 때 유명한 이 스캔들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방지도 아니고 남성 여성 사이에 서지 않고 자기가 남자인데도 마치 중간에서 서가지고 남자 여자를 중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이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가르는 것이 옳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갈라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편이냐 북한 편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중간에 있겠다면 그건 뭘 전제하지 않는 건가 하면 북한이 한국을 6.25 때 침략을 해서 우리가 다 뺏겨서 뭐 싸울 무기나 병력이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판판이 밀려가지고 3일 만에 서울도 뺏겼잖아요. 그러고는 곧바로 그냥 도망 다 가버리고 싸울 군대가 제대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 SOS를 치고 UN 동원하고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쳐서 겨우 한 석 달 뒤에 반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힘으로 했던 것이 얼만큼 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미군이 겨우 싸워주고 한국에서 질려가지고 이제 우리 갈라고 한다 이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꽁무니를 붙들고 늘어져서 오늘날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미군 주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한국이 이 이상한 삐뚤어진 좌파 민족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박근혜 정권이 밉다고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또 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박은 밉지만은 대선에 나와서 주적이 누군가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저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뽑지 말아야 되는 게 아무리 보수 쪽에서 나선 후보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의 기본적인 국민들의 기초적인 가져야 될 정신인데 지역 감정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나 또 한마디로 세대 간의 단절에 의해서 특정 세대나 남성과 여성에서 또 여성들은 다수가 이 정권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 이 정권이 나서서 이러는데 지지율이 지금 또 조금 올랐다고 물론 저도 전혀 안 믿습니다.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국민들이 치러야 될 대가, 즉 지불해야 될 가치에 대한 희생 가치에 대한 영수증 액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꽁해서 남과 북이 무슨 한민족으로 잘해서 전쟁 안 나면 그만이야. 지금 댓글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뉴스예요. 제가 참 보고는 저쯤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보수 대통령이라도 잘못했으면 집에 가라. 하지만 나는 보수다.
이 땅은 건전하게 안보를 가지고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은 어려운 사람도 돌보고 또 젊은 세대의 고충들도 이해해야 되고 약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야 되고 또 지나치게 온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한국의 일부 삐뚤어진 재벌들도 견제해야 된다. 이쯤 이야기하면 굉장히 한국에서 합리적인 사람이고 보수 내부에서 한국당이고 뭐고 다 또 보수에서 썩은 계층들은 도려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좌파 진영에서 좌파 진영을 향해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전부 입을 쳐닫고 좌파의 오늘날 종북 좌파의 진실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태폐적인 변태 성욕자들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정도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토록 분노했다면요. 저는 이 나라에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배 아픈 거는 못 참고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혼자서 진보인 척 착각하고 있는 일부 젊은 척. 이게 다 뒤섞였어요. 이 나라를 한마디로 죽음의 나라로 끌고 가는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이 나라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나라를. 이러다 보니 한국 사람이 나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머리를 쪼개가지고 뇌에 다 별다른 물질이 들어앉았는가? 왜? 외계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뇌에다가 번식을 했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저분한 더러운 위선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을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다시 6.25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요. 바닥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요 아쉬울 것도 없고 요즘 제가 하는 이 말들을 혹시 제가 청문회나 간다 하면 황장수의 국민 비하 발언해가지고 또 시리즈로 나오겠죠. 저는 진짜 비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삼류 국민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의 지금 한국 내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이제는 확산을 넘어서서 거의 파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북 간에 중매에 서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또 미국도 북한의 대화의 문턱을 낮춰주라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 정상적이냐? 미국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미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매를 서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데 미북 협상 중개만 하고 비핵화 달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라는 말도 나온다. 제가 요즘 아베 수요일날 제가 벨벨 특강에서 친미 친일 이제 떳떳하게 말하자. 저요 친미주의자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나 이 문정권보다 아베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친일입니까? 지금 아베만큼 북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일본만큼 북한에 대한 우려를 심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뭐 때문에? 북한이 일본을 침략할 수 있어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 붙으면 주변 나라들이 끼어들지 않고 둘이 붙이면요. 일본이요. 며칠 안에 북한을 작살내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은 점점 북한이 남한을 먹어버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일본에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 문제는 아니고 너네하고 북한하고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ICBM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을 한해서 한 발이라도 쏘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고 살면서 종이 될 거고 과거의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처럼 한마디로 속국이 될 건데 저거가 속국되고 있는 줄은 모르고 미북 중개해 주면서 중매 잘 서서니 양복 한 100벌 해달라든지 뚜쟁이 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보다 이 뚜쟁이를 더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전직 미국 안보부서 당국자는 한미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대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미국에서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추세가 늘어난다. 자, 미국에서는 문재인이 아무리 그래도 비핵화 문턱을 낮출 생각은 없고 한국의 중매보다는 특사단까지 갔다 오고 나면 미북 직접 대화를 하면 했지 한국하고는 통해서 북한을 소개받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노리는 핵심 술수는요. 한국을 끌어다가 중매를 세우면서 한국은 우리 편이야. 한국은 우리 편이야. 한국은 너네들하고 군사훈련 안 할 거야. 이렇게 미국을 자극을 해서 미국이 북한으로 직접 가는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부분을 지금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 대사가 오죽하면 지금 대사 대리가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한국을 통하지 않아도 이 말은 가로 안에 한 거죠. 미국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하고 싶으면 직접 연락해라고 한 것은 미국 정부에서요. 한국의 중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2월 23일 날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국 측이 한미 군사훈련 재연기를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단장으로 방한을 했던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을 또렷하게 보도록 한국에게 촉구할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노프 의원은 최근에 미 의회에 가서 한국이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북한의 위협을 그다지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노프 의원에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까 잡아 뗄 줄 알았는데 네 그래 정확하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상원이면 굉장한 겁니다. 미국의 상원은요 10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주당으로 하원은 인구 비례로 많은 주와 적은 주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원은 이 미국의 주에 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당 2명씩 해서 50명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원이 훨씬 임기도 길고요. 영향력이 막강하지요. 자, 이런 미국의 상원 의원이 한국에 왔다 가서 화가 나서 미국 의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문재인의 정부의 대북 구상과 접촉이 너무 물러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방한 당시 우리 정부한테 오죽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노프 의원은 또 이번 방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시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다며 한미 정상이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이야기를 했고, 이 어원은 문 대통령이 거기에 동참한 줄 착각을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해서 CVID에 기쁘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그 미국 측이 한국 측이 한 이야기지 뜻을 같이 했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한국당에 나라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 북한의 동조적인 집단을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좋겠습니까? 보수가 깃발 들고 나가봤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에게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문 정권의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삐뚤어진 민족주의, 친북주의에 입각한 행태에 대해서 결국은 나라를 잡아먹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 전 대통령의 잘못을 가지고 이제 보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양치기 소년이 넉대 왔다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꼴로 이 정권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폐청산을 내어걸고 보수 이꼴 쓰레기라고 보수의 지도자 몇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정부도 이제 한국이 북한을 중매서든지 말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과 상의 없이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의 타임 이 로드맵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을 연방 관보에 게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김정남을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죽인 일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소행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CNN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와중에서도 로켓 엔진과 핵탄두 기술을 진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일부 기술의 진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상원의 초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CNN에 전쟁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장기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전쟁이 당장 붙으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쟁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참 기가 찬 일이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한미 훈련은 남, 북, 미 이 세 나라의 대화의 종속 변수라는 겁니다. 왜 한미 훈련이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이 정권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탄핵하자라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왜 탄핵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촛불 든 친북들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요, 탄핵을 떠나가지고 이자들을 전부 잡아서 또 다른 적폐청산으로 감방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분노가 지금 치밀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고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손을 대면서 협상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북한의 협상의 먹이로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 애비, 김정은의 애비와 할애비, 김일성과 김정일도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할 때 겁을 먹었지. 너네들 하지 마라고는 말로만 했지. 실제로 관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에 있는 놈들이 나섰어요. 내 놈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이 썩어 빠진 놈들이 나섰어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미 대화의 종속 변수다. 대화만 잘 되면, 그러면 대화가 끝까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정말로 당신들이 짓고 있는 죄악은요, 역사에 꼼꼼히 기록해서 나중에 처벌을 할 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4월 초로 얘기된 한미 연합훈련의 운명도 조만간 결정될 거라, 이런 언론 보도가. 운명이 결정돼요? 연합훈련에? 아, 그래 하세요. 이왕에 판이 뒤집어지려면 갈 때까지 가야 뒤집어지고, 이 썩어 빠진 국민들의 정신 상태도 막장까지 가야, 죽기 전에야 제정신이 한번 들었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노 차원을 넘어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매드맨 미치광이라 해서 내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했는데, 저도 이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군 당국 실무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핵항공모함,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2부에서요, 문정인이가 이야기를 했지요. 남북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키 리졸버 훈련은 바꿀 수 없겠지만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정도 안 잡았으니 조정이 가능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제 나오지요. 키 리졸버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서 도상으로 하니까 북한이 이거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독수리 훈련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이니까 북한이 이걸 끓이죠. 문정인은 어떤 사람이다? 한국당이 이야기한 북한의 공작원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 리졸버 연습 또한 23일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추가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문정인이가 독수리는 연기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도 독수리 훈련 기간의 단축 내지 중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독수리 훈련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예비군들인 내셔널 가드들이 대부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큼 훈련일을 늦추면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반면 종료일을 앞당겨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도 한국 생각이죠. 자, 미국은 정식 병력과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이 예비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전부 양해를 해줘서 전쟁에 투입되고, 실제로 전쟁에 준하는 중요한 훈련에도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걸로 간주하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한국은 축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또 군사 전문가 작자들이 각 군별 훈련 일부를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휴식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훈련 기간을 쉽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놈들. 저는 대한민국의 대북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들이 다 없어져 버려야 솔직히 대한민국의 안보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아주 삼류 쓰레기 같은 작자들이 이런 소리들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축소가 협상의 카드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미국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게 5015가 적용되는 키 리졸버는 북한의 핵시설 등 주요 시설 점령, 북한 수뇌부 제거 같은 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이 때문에 자칫 독수리 훈련 축소를 제안했다가 북한이 키 리졸버를 포함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전체를 중단해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문정인이처럼 먼저 뭐는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잡아다가 목을 쳐도 시원한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이 비겁한 작자들이 겉으로는 이런 것들 훈련 축소를 제안하지 이 협상 카드로 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 남북 간의 진전이 되면 축소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미 간의 상황 변화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미 북한하고 다 짜놓은 거예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 자들이 이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하고 트러블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탄핵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뭐 사람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권의 핵심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압축해 들어갔어요.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칼자루 잡고 있고 더러운 놈들 많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겠지요. 근데 다 더러운 놈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 해도 언제 당신들 한 너댓 명으로 고립되고 다 도망가 버릴지 권력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람 다 배신하니까 참 보수 아주 가짜는 작자들이다 그러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망했을 때 당신들도 다 도망갔어요. 문 대통령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2011년에야 책 하나 내고 나올 때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죽고 난 뒤 4년간 당신은 어디서 뭐 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노빠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빠들 다 그때 노빠들 아닙니까?